안녕하세요. 빚을 갚을 때까지는 끝나도 끝난 게 아니다. 100만원 벌어서 30만원 남는다. 실제로 70만원을 100만원 벌면 70만원을 빚 갚는 데 쓴다라는 거죠. 자영업자들 상당수가 상황이 매우 안 좋다고 하는데요. 그 중에서 39만 가구의 자영업자는 부채가 109조 원이랍니다. 이분들은 사실상 경제 위기가 터지면 제일 먼저 이제 어려워질 처지로 내몰리는 거죠. 소상공인들 저금리 대출 지원을 확대해야 된다고 얘기하는데 참 이게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 언제까지 이게 저렇게 지원해주고 또 지원해줘서 끌고 갈 수 있겠냐라는 거죠. 과연 괜찮겠냐라는 겁니다. 씁쓸하고 암담하고 답답하죠. 어떻게 살려고 저러는 걸까? 길이 없는 걸까? 대안이 없는 걸까? 이래저래 아무리 많은 생각을 해보지만 답이 없는 것 같습니다. 저걸 또 연장을 해주고 또 연장해주면 괜찮냐? 어떻게 괜찮겠습니까? 괜찮지 않은 거죠. 코로나 끝이 났지만 자영업자들의 고통은 더 심하다라는 거죠. 부채 규모만 이미 100조를 넘었다는데 이 소득이 적을수록 번 돈의 대부분을 빚 갚는 데 쓰고 생계나 이래저래 살아가는 건 더 어려워지고 어떻게 될까? 어떤 일이 생기는 걸까? 참 많은 생각들이 드는 거죠. 너무 우려스럽고 너무 염려스러운 상황인 겁니다. 어떻게 될까?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걸까? 참 많은 생각들을 할 수밖에 없죠. 아무도 이를 대신해주지 못합니다. 예. 결국에는 연장 조치하는 게 마냥 필요한 게 아니라 어떤 식으로든 일을 해서 빚을 갚을 수 있게끔 만들어야 되는데 말처럼 쉽지 않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걸 또 계속해서 쭉 이어가면 또 어떻게 됩니까? 결국 많은 사람들의 세금이 이제 저렇게 더 들어가는 거죠. 이래저래 많은 얘기들이 나옵니다. 지금 원리금 상한이 시작되면 월 600만원인데 빚을 갚을 수 있냐? 위기설, 구월설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게 이게 또 괜히 나오는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금융 시스템 위기가 없다고 얘기하는데 실제로 현장에서는 9월달, 10월달이 위기가 터진다라고 얘기하죠. 9월달에 원리금 상한 유예가 종료가 되는데요. 부동산 PF 대출에 이어서 자영업자들 대출도 내간이라고 하는 거죠. 빚 갚을 돈이 없다. 원리금 상한이 시작되면 월 600만원. 600만원 어떻게 됩니까? 낼 수가 있습니까? 중소업체들도 난리라고 합니다. 신용대출 받고 이래저래 버티고 더 버텼는데 답이 없다라고 얘기하죠. 줄도산 위기감이 팽배하답니다. 이자 낼 돈도 없다는데 이게 어떻게 됩니까? 자영업자들 10명 중에 7명이 다중채무자다. 충격이죠. 충격. 앞으로 못 버틴다라는데 연이율 3%에 2억원 대출받았다고 하면 9월부터 납부해야 될 이자만 50만원인데 참 씁쓸하죠. 대출 만기가 20-30년인 담보대출하고 다르게 중소기업 소상공인들의 신용대출 만기가 3년 내외랍니다. 근데 저걸 그러다 또 연장시켜 줄 수가 있냐? 참 씁쓸하죠. 만기 연장을 통해서 이용 중인 게 124조, 상한 유예 중인 대출이 16조 7천억. 참 씁쓸하죠. 이러다 보니까는 공고사직하고 희망퇴직하고 몸집 줄이기가 엄청 많다라고 하네요. 결국 부채는 터질 수밖에 없다라고 보면 맞겠습니다. 충격이죠. 10명 중에 6명이 다중채무자다. 빚폭탄이 한국 경제에 구멍을 내냐? 이런 얘기가 되게 많은데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국 빚이라는 게 절대로 그냥 넘어갈 수 있는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남들 다 빚 내고 산다. 빚은 원래 다 있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다 보면 뭐 사는 게 더 암울해지는 거죠. 빚지고 살면서 삶을 좀 잘 이끌어 나가서 삶을 잘 헤쳐내고 괜찮아지게 할 수 있다? 없다라고 보면 맞습니다. 사는 게 참 힘들고 사는 게 참 어렵습니다. 절대로 괜찮지 않습니다. 이래저래 괜찮다고 얘기하는 이들은 거의 사기꾼이다라고 보면 맞고요. 참 많이 고민하고 많이 움직여야 됩니다. 누가 뭐라 그래도 언제든 어떻게든 아무든 뭐라 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참 잘 살아야 되고 잘 지내야 되죠. 그러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려면 정신 바짝 차리고 좀 더 조심조심하면서 지내는 거 말고는 없다라는 겁니다. 빚이 얼마나 무서운지 사람들이 잘 못 느끼며 살죠. 채무 불이행자가 되면 어떻게 되는지 뭐 별로 크게 생각 안 하는 거죠. 뭐 앞으로 야반도주하고 신용불량자로 떨어지고 무너지고 하는 이들이 엄청나게 많을 거다라는 겁니다. 과거 문재인 정부 때 전세자금 대출을 뭐 5억씩 7억씩 받았죠. 청년들을 위한 거라면서 실제로 빌려줬는데 청년들을 궁지로 내몰고 그들을 빚쟁이로 만들었죠. 문재인 정부의 최대 제약이 청년들을 상대로 대출 사기를 친 겁니다. 빚쟁이로 전락시킨 거죠. 정부 세금으로 돈 빌려주고 치과 벌리고 온갖 폐악질들이 있었죠. 그게 이제 앞으로 벌어질 일입니다. 엄청난 충격들이 아마 생길 수밖에 없다라고 보는데요. 대출 이자가 엄청나게 올라갈 겁니다. 그리고 너무 오랫동안 소상공인들 대출, 원금 납부, 유예를 해왔던 게 2023년 9월달에 또 어떻게 될까요? 또 유예를 시켜줄까요? 참 이래저래 빚을 낸 사람들이 몰락하는 건 그냥 기정사실이라고 봐야 될 거고요. 그들이 몰락하면 무너지면 한국 경제에 엄청난 충격은 필연적이다라고 보면 거의 맞겠습니다. 무서운 일들이 아마 더 많이 벌어지고 더 심해질 것 같습니다. 빚에 치든 대한민국이 괜찮아질 수 있냐? 없다라고 봐야 된다라는 거죠. 사실상 지금 한국 경제는 거의 나락으로 떨어졌다라고 보는 게 확실할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조심하며 사는 거 말곤 길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